만성 코로나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뇌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뇌에서 염증 반응이 코로나한테 강력하게 맞으면 뇌 기능에도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신 과학 뉴스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노강강TV 신기한우입니다. 자, 6월 1일부로 코로나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나요? 네, 진짜 끝난 거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에 아직 걸린 분들도 많고요. 걸렸다 회복이 돼도 여러 증상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계속 기침을 하신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토할 것 같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도 불안하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뭐 몇 개월 이상 혹은 1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롱 코비드 혹은 만성 코로나 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에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최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연구진들이 자마 사이키아트리라는 그런 과학 저널에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된 환자들, 아주 심하게 걸린 환자가 아니고요. 증상이 거의 없었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냥 중간 정도, 뭐 기침을 좀 오래 했다거나 좀 심하게 했다거나 약한 폐렴 증상이 있었던 정도, 그런 분들을 정상인들과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울 증상, 기억력 감퇴, 뭐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만 가지고 뇌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MRI나 PET이라는 기법을 써서 양전자 단층 촬영 기법이죠. 뇌의 모양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뇌의 모양을 측정하면서 요번에 무엇을 했냐면 뇌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미세아 교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영어로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세포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포들이 코로나 이후에서 감정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인 프론탈 콜텍스, 전두엽이나 아니면 해마 부위, 뭐 스트리아툼, 선조체, 퓨타멘 이런 부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뇌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혹시 이런 뇌 염증이 어떤 기능적 저하를 일으키는지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파킨슨병의 검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인데요. 검지손가락을 책상에다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한 10초 정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계속 두들기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어요. 오른손도 하고요. 왼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왼손을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두들기냐를 보고 이 운동의 조화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뇌의 오른쪽과 왼쪽이 혹시 기능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대 혹은 성별로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두들기는지를 보면 뇌 기능에 일부 이상이 있는지, 특히 이제 운동 조화능이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롱 코비드, 만성 코로나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핑거 스태핑 테스트가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만성 코로나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뇌 기능도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파킨슨 병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뇌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우리가 이 뇌진탕에 걸린 거 혹은 가벼운 뇌졸중에 걸린 거랑 비슷한 증상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몽둥이로 뇌를 뭐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그러면 뭐 3달, 6달 굉장히 오랫동안 띵하고 어지럽고 뭐 밥맛도 없고 우울하고 막 이런 증상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코로나한테 강력하게 맞으면 뇌 기능에도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면 괜찮겠다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실제로 뇌 부위에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항염증제를 먹더라도 뇌 부위의 염증은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잠을 푹 주무셔야 뇌의 염증이 줄어든다고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 푹 주무시고요. 운동을 적절히 하시고요. 운동을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뇌의 염증도 줄이고 그에 따른 이 만성 코로나 증후군의 증상도 좀 가볍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끝났는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네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얘기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학 뉴스를 재미있게 쉽게 풀어드린 누간강TV 신기한애였습니다. 저희 다음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눌러주시는 것들이 저희가 더 재미있는 뉴스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믿습니다. 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